2026년 절대 차리면 안 되는 업종 10가지 들어가는 순간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한겨울 새벽 5시입니다. 서울 견두리의 한 골목 상가. 오래된 건물에 달린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하나둘 가게의 불이 꺼집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누렇게 바랜 임대 안내문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철제 셔터가 내려갑니다. 둔탁한 금속성, 굉음이 텅 빈 골목에 길게 울려 퍼집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가 기름때와 오래된 음식 냄새를 싣고 골목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밤낮 없이 북적였을 이 골목은 지금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의 민낯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총 108,282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25년의 폐업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자영업자의 빚은 1,07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체율은 3년 새 3.6배나 치솟았습니다. 빚을 내서 장사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대한민국 골목 상권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죠. 국세청 통계를 보면 폐업자 10명 중 45명은 음식점이나 소매업 같은 골목 상권에서 나왔습니다. 한 시간에 115명이 가게 문을 닫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아닌 의문이 있죠. 도대체 어떤 업종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을까?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오후 3시 통유리창 너머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한 카페가 보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위에 얇은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젊은 사장은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재즈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지만 그 음악은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을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갓 내린 원두의 구수한 향은 오래전 사라졌습니다. 대신 텅 빈 실내 특유의 퀴퀴한 냄새만이 감돕니다. 그런데 이 카페의 진짜 비극은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 말이죠. 개인 카페는 지금 전멸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를 확인해보면 상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2025년 1분기 전국 커피 음료 매장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43개나 줄었습니다. 서울 지역만 따로 보면 신규 개업률보다 폐업률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이미 시작됐다는 게 공식 발표의 분석입니다. 2026년 들어서는 하루 평균 30곳 이상의 카페가 문을 닫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하루에 30곳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전국 어딘가에서 30명의 카페 사장이 가게 열쇠를 내려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커피숍 수가 통계 작성 60년 만에 처음으로 순감소했습니다. 포화 상태를 넘어 붕괴 국면에 진입한 거죠. 개인 카페 사장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빼고 순수하게 운영비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작은 카페 하나에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인건비로 직원 한 명에 250만 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각종 공과금이 70만 원. 자, 벌써 520만 원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원두, 우유, 시럽, 일회용 컵 같은 재료비까지 합치면 월 1,000만 원은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 2,000원입니다. 개인 카페에서 4,000원, 5,000원 받는 커피를 말이죠. 개인 카페가 한 잔에 3,0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월 1,000만 원의 비용을 충당하려면 하루에 2,400잔을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개인 카페가 사라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커피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녁 탈시입니다. 한때 직장인들의 회식으로 북적였던 번화가의 한 호프집. 니온 사인이 윙윙거리는 미세한 전자음만이 텅 빈 공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의자가 포개어져 쌓여 있습니다. 수개월째 그대로 붙어있는 폐업 안내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요일 저녁이면 자리 잡기 힘들었을 그 공간에 이제는 쥐 죽은 듯 고요함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풍기던 치킨 튀기는 기름 냄새조차 전보다 훨씬 우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러 나오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주점업종은
지금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에 간이주점 및 호프주점 매장 수가 9,652개나 감소했습니다. 감소율로 치면 무려 9.7%입니다. 쉽게 말해 전국의 주점 10곳 중 한 곳이 1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감소율이라는 게 공식 통계의 분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주점 업종 가맹점의 평균 연매출이 전년 대비 2.4% 하락했습니다. 역전할머니 맥주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당 평균 매출도 5.1% 떨어졌고 금별 맥주는 충격적이게도 15.8%나 급감했습니다. 한마디로 프랜차이즈도 개인 가게도 예외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걸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이나대 소비자학과 교수님의 분석을 들어보면 소비자는 여전히 먹고 마시지만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술값뿐 아니라 이동시간, 귀가 비용, 다음날 숙취 회복까지 포함한 총비용 대비 효용이 너무 낮다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일명 헬시 플레저 열풍이 20, 30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야 분위기가 풀린다는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맥주 대신 탄산수, 소주 대신 무알코올 칵테일이 젊은 세대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 호프집의 평균 영업기간은 2.9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죽어간 건 술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11시, 한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서울의 한 PC방입니다. 지금은 매장의 3분의 1 이상이 텅 비어 있습니다. 화려한 LED 조명을 장착한 게이밍 마우스와 키보드가 주인 잃은 채 덩그러니 반짝이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키보드 클릭음이 적막한 공간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라면, 특유의 매콤한 냄새는 이제 이곳의 시그니처가 아닙니다. 대신 오래 환기되지 않은 정치된 공기와 먼지 냄새만이 먹먹하게 감돌고 있습니다. 벽에는 최신 고사양 게임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화려한 그래픽이 이 공간의 시대에 뒤처진 운명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PC방과 독서실 같은 공간형 서비스 업종도 지금 줄 폐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PC방 사업자 수가 6.1%나 감소했습니다. 독서실은 그보다 더 심각해서 9.1%가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배달 음식이 발달하면서 굳이 PC방에 가서 라멘을 먹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PC방의 대형 모니터도 더 이상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게임도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PC방 특유의 커뮤니티 경험이라는 가치도 퇴색했습니다. 소비자학 교수님의 분석대로 우리는 공부와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 기능이 집 안으로 완전히 흡수된 것입니다. PC방 업계는 거기에 전기 요금 인상과 그래픽 카드 교체 비용 증가까지 겹쳐 이중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가장 잔인한 붕괴는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을 파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동대문의 한 의류 도매 상가입니다. 복도에는 손님보다 마네킹이 더 많았습니다. 셔터를 반쯤 내린 점포마다 텅 빈 내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선가 박스 테이프를 뜯는 소리만이 유일한 움직임입니다. 새 옷 특유의 섬유 냄새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오래된 건물 특유의 습기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분주하게 오갔을 트럭과 카트의 요란한 소리도 흥정하던 도매상인들의 고성도 모든 것이 적막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이제 상가가 아니라 거대한 창고입니다. 오프라인 소매업은 단순 침체가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를 보면 100대 생활업종 중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신발 가게로 6%나 됩니다. 화장품 가게가 5.7%, 옷가게가 4.6%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가게들이 매년 문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배경에는 거대한 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발 초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습입니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국내 소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이 공세는 2026년에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조차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2026년까지 오프라인 매장 7만 5천 곳이 폐점할 것이라는 예측이 스위스 금융그룹의 분석을 통해 나왔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6년 3월에만 25조 5,7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온라인에서 사고 오프라인은 구경만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옷가게가 무너진 그 자리에는 또 다른 폐업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유리창에는 넉 달 전에 내놓은 매물 안내문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책상에 앉은 공인중개사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개업한 지 2년째 거래 성사 건수를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새 부동산 계약서의 잉크 냄새는 사무실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대신 켜켜이 쌓인 서류 더미에서 풍기는 퀴퀴한 먼지 냄새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이 위치한 골목 상가 20개 점포 중 6개가 비어 있습니다. 한때 호황이던 그 상권이 이제는 유령 상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침묵의 폐업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발표는 충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인중개업소의 순감소 현상이 3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만 봐도 새로 문을 연 곳은 871곳인데 폐업하거나 휴업한 곳은 972곳입니다. 문을 여는 곳보다 닫는 곳이 더 많은 구조가 3년째 굳어진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2025년 한 해 신규 개업은 9,150곳, 폐업은 11,297곳에 달했습니다. 연간 10,000개 이상의 공인중개소가 문을 닫았다는 계산입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렇게 중개업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민 창업의 대명사였던 치킨집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치킨 전문점이 3년 새 3,000개 이상 감소했습니다. 문을 연 지 5년 안에 무려 70%가 폐업하는 생태계가 이미 고착화되었습니다. 국세청 통계로 보면 자영업자 실명 중 6,000명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이제는 생계형 창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폐업 행렬의 결과로 서울 주요 골목 상권의 공실률이 20%를 넘어섰습니다. 5개 점포 중 하나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기술 자체가 인간의 일자리를 통째로 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거대한 콜센터 사무실입니다. 수백 개의 상담 부수 중 절반 이상이 텅 비어 있습니다. 개인 소지품도 가족 사진도 작은 화분도 모두 사라진 책상 위에는 모니터만 깜빡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니터 속에서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AI 챗봇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대신 기계적인 안내 멘트가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사무실 특유의 커피 향은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서버에 열기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곳에서 일했을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은 AI 시스템이 도입된 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AI는 이제 화이트 칼라의 영역마저 무차별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을 인용한 디스커버리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콜센터 및 고객 서비스 인력이 2024년 22만 명에서 2026년에는 16만 명으로 무려 27%나 감소했습니다. 단 2년 만에 6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한 셈이다. 또한 같은 보도에 따르면 500인 이상 기업의 62%가 이미 사무직 업무에 AI 문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작성, 데이터 정리, 심지어 계약서 초안 작성까지 AI가 수행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유튜브와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의 12%, 약 341만 개가 AI 대체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AI 상담봇 도입 후 기존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해도 전체 일자리 규모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보루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늦은 밤 11시입니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의 편의점. 야간 근무자가 지친 얼굴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산대 뒤편에서는 점주 부부가 장부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냉장고 모터에 낮은
유익민거림만이 매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갓 데운 삼각김밥 냄새가 구석구석 퍼져 있지만 정작 손님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편의점 바로 건너편 50m도 안 되는 거리에 또 다른 편의점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출혈 경쟁 속에서 두 곳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때 무적의 창업 아이템으로 불리던 편의점마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국내 편의점 산업이 도입 3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점포수가 순감소했다는 겁니다. 성장 신화의 마침표가 찍힌 셈이죠.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중앙일보와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1년 사이에 편의점 약 9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개점률은 떨어지고 대점률은 올라가는 역전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맹점주의 실제 수익입니다. 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손에 쥐는 순수익이 15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해타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벌기 위해 점주는 일주일 내내 편의점에 갇혀 살아야 하는 현실이 된 겁니다. 분식집과 구내식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세청 통계상 분식점의 폐업률은 5.1%, 구내식당은 4.6%를 기록하며 외식업 전반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더 거대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텅 빈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폐교 직전의 학교 건물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교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빈 책상과 의자만이 쌓여 있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방치된 오래된 그네가 바람에 삐걱거립니다. 학교에서 나던 분필 냄새, 소독약 냄새, 우유 급식 냄새는 이제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교는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소비가 사라지고 있다는 적나라한 신호입니다. 인구 감소와 내수 시장의 소멸, 이것이 모든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정부의 보고서는 냉혹한 현실을 알려줍니다. 한국 인구가 1% 감소할 때마다 실질 소비는 1.6%씩 동반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한국의 성장 잠재력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민간 소비 성장률 전망치는 5년 내 최저 수준인 0.6%에 멋물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30년부터는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사람이 사라지니 소비가 사라지고 소비가 사라지니 가게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며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수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건 이 파도 속에서도 살아남는 업종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낮에 활기찬 동네 세탁소, 세탁기 5대가 동시에 돌아가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주인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드라이 클리닝을 마친 셔츠를 하나하나 비닐 커버로 정성껏 감싸고 있습니다. 세제와 섬유 유연제의 깨끗하고 상쾌한 향이 매장 안에 가득합니다. 이곳은 임대료가 오르고 상권이 죽어가도 오히려 단골이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위기 속에서도 꼿꼿이 살아남는 업종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통계청 가구 동향과 여러 창업 분석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세탁소,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간편식 전문점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요양 및 실버 케어 관련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AI 시대에 오히려 손기술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KB싱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605억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최대 2천만 원의 창업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점포 철거비도 최대 600만 원까지 나옵니다. 폐업은 더 이상 인생의 종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빠른 정리가 더 큰 손실을 막는 최선의 선택이며 더 나은 재개를 위한 전략적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데이터가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 하나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새벽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훑어본 골목들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공실투성이 상가들, 내려진 셔터들, 바람에 나부끼는 임대 안내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멀리서 첫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 이른 아침 배달을 시작한 오토바이의 엔진음이 도시의 정적을 조금씩 깨우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차갑기만 한 새벽 공기. 그런데 저 멀리 동쪽 하늘 끝에서 첫 햇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빛이 해허처럼 보이던 골목들을 한 겹씩 감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26년에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되는 업종들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개인 카페, 호프집, PC방, 옷가게, 부동산 중개업, 치킨집, 콜센터, 편의점,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AI의 파고와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단지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과 소비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임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똑똑하게 방향을 정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창업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네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인구구조 변화가 당신의 업종에 유리한가? 둘째, 기술이 당신이 하려는 일을 대체할 가능성은 없는가? 셋째,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수익 구조를 압박하지는 않는가? 넷째, 소비 트렌드의 흐름과 당신의 아이템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이 전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업종 전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희망 리턴 패키지와 업종 전환 재창업 지원은 당신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6년 이 구조적 대전환의 파도를 두려워만 하기에는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이 골목 위로 마침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